안녕하세요. 소비국어 수강생 여러분. 현대시집 16번째 작품 문정희의 율포의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율포의 바닷가에서 화자가 뻘밭을 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읽기 전에 전체적인 작품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이 경험, 사색, 성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앞부분에는 화자가 경험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한 사색이 제시가 되고 그 사색으로 인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성찰이 나오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시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경험과 사색과 성찰이 있었는지 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꿈틀거리는 뻘밭 때문이었다. 여기서 시적 화자의 어머니가 시적 화자를 바다에 들어가는 것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뻘밭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푸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기가 많은 푸른 물이라고 하여 생명력이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즉 부정적인 의미이고요. 그리고 검은 뻘밭이라고 하는 것은 꿈틀거리는 즉 생명이 움직이는 그러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 줘야 할 것은요. 푸른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긍정적 의미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 시에서는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 마찬가지로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긍정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푸른 물과 검은 뻘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색채의 대비도 일어나게 되고 의미의 대조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뻘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어머니가 화자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강한 생명력이 있는 공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여기서 쓸쓸한 맨살이라고 하는 것은 뻘밭을 말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 무릎을 꺾고 깊게 허리를 굽힌다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겨운 노동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 이 부분은요. 앞에 나오는 1행과 2행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즉 통사구조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사구조가 반복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운율이 형성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있을 거고요. 운율 형성뿐만 아니라 의미가 강조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어머니가 화자를 왜 뻘밭에 데려갔는지에 대한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보시면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화자의 어머니가 화자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아무것도 아닌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위에서 살아가는 생명들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 뻘밭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삶 혹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의 모습이 한편으로 보면은 고생스러워서 안쓰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건한 느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서 마지막에 슬프고 경건한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내려가서 시적 화자가 결국 이 시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뻘밭에서 깨달은 자연의 생명력과 어부들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핵심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같이 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함께 볼게요. 1번 푸른
물은 화자에게 무의미한 대상이고 검은 뻘밭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다. 자, 이거는 적절한 선지인 것이지요. 이 시에서 푸른 물은 부정적인 소재였었고요. 검은 뻘밭은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뻘밭에서 화자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숭고한 노동이 필요하고 생명체들의 건강한 그런 삶을 얘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화자는 뻘밭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힘든 삶에 대해서 안타까움만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안타까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경건함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는 잘못된 선지입니다. 3번, 뻘밭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자, 일단 내적 갈등이 해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그 전에 내적 갈등이 나와야 하는데 화자의 내적 갈등의 내용은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잘못된 선지이고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걸 단박에 확인할 수 있겠죠. 감정이입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시에서는 감정이입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되는 것이고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다른 대상이 있는 것인데 이 시에서는 그런 소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색채 이미지의 대비와 의미 대조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지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푸른 풀이나 검은 뻘밭이라고 하는 것이 색채 이미지의 대비와 함께 의미의 대조를 통해서 시의 의미, 그러니까 화자의 깨달음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강조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도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시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품이었던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시에서는 표현 방식보다는 좀 더 내용에 치중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보시면서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른 작품에서 만날게요.